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전 재산을 스스로 가장 싼 가격에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식 시장이 폭락할 때 많은 사람들은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공포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지금이라도 팔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비싼 실수를 저지릅니다. 가격이 내려가서 자산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원칙을 버리는 그 행동이 진짜 손실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폭락장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재앙을 보고 도망치는데 누군가는 좋은 자산이 세일에 들어갔다고 판단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시장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시간에 미래를 쌓기 시작할까요? 오늘 이콘인사이트가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주식을 사라, 버텨라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왜 인간은 폭락장에서 늘 틀린 선택을 반복하는지, 왜 평범한 사람들은 본능에 끌려 자산을 잃고 상위 투자자들은 같은 순간에 기회를 잡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이해하고 행동을 바꾸느냐 아니면 또다시 공포에 휩쓸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폭락장에서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정답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손실에 매우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행동재무학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좌가 빨갛게 불타다가 파랗게 식어가는 그 순간 사람은 냉정한 투자자가 아니라 위협 앞에서 도망치려는 생존 본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본래 이 본능은 원시 환경에서는 생존에 도움이 됐을지 모릅니다. 눈앞의 위험에서 즉시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자본시장에서는 그 본능이 오히려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도망치는 사람은 결국 자산이 회복되는 봄을 보기도 전에 스스로 과수원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기 투자자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이해합니다. 지금 느끼는 공포가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격은 흔들려도 가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언제나 과장하고 사람의 감정은 언제나 앞서갑니다. 그래서 폭락장은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험장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투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투자를 당장 돈을 2배로 불리는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사서 내일 오를 종목을 찾고 이번 달 안에 큰 수익을 내고 남들보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방식이 투자의 본질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접근은 투자라기보다 예측 게임에 가깝고 예측 게임은 결국 감정과 욕심의 싸움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진짜 투자란 내일 당장 한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후반부 전체를 지탱할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 당장 사과 한 알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과수원을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몇 퍼센트 벌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10년 뒤, 20년 뒤,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긴 마라톤을 뛰어야 할 자리에 100m 전력 질주하는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너무 조급하고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작은 하락에도 자기 전략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문제는 시장보다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눈을 흐리게 만들고 흐려진 눈은 반드시 가장 나쁜 순간에 가장 나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쌓아주는 내 노후 자금, 즉 퇴직연금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 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기억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냥 은행 예금처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안전형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는지조차 모른 채 방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노후의 시간 전체를 포기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워야 할 돈이 사실상 잠든 상태로 멈춰 있으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자본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의 직장인들은 월급의 일부가 자동으로 장기 투자에 연결되는 구조를 오래전부터 활용해 왔습니다. 흔히 이런 제도를 401k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이름보다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월급에서 일부가 자동으로 빠져나가 좋은 기업과 시장에 장기적으로 연결되고 그 시간이 쌓이면서 평범한 사람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결국 차이는 특별한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느냐에 있습니다. 시장을 매일 예측하는 사람보다 시스템을 미리 설계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자산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노후 자금이 성장보다 정체에 가까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결국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도 돈이 자라는 방식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대부분 지루한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좋은 기업도 하루아침에 제국이 되지 않았고 시장도 늘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큰 자산 형성은 오르는 날보다 버티는 날이 훨씬 많았던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성장의 결과는 원하지만 성장 과정의 답답함은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지루해도 갈아타고 조금만 흔들려도 던지고 조금만 뉴스가 시끄러워도 내 계획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시장에서 돈을 잃기 전에 먼저 시간과 규칙을 잃습니다. 반대로 장기 투자자는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하루하루보다 내가 어떤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내 자금이 어떤 구조로 쌓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변동이 내 장기 계획을 정말 훼손하는지부터 먼저 따져봅니다. 시장 소음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사람만이 공포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쯤에서 일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긴 침체, 이른바 잃어버린 세월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한 나라의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결국 그 사회의 미래를 바꿉니다. 일본은 한때 거대한 버블과 그 후 폭풍을 겪으며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일본이 망했다 같은 자극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산 쏠림, 인구 구조 변화, 성장, 동력 둔화 같은 문제가 장기간 누적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자산 편중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일본의 길을 똑같이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제도, 산업 구조, 기술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본이 생산적인 곳보다 익숙한 곳에만 머무르고 사람들의 시선이 미래 성장보다 과거 성공 경험에만 묶이면 결국 사회 전체가 더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옳을까보다 어디에 자본이 흘러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서 한국 주식시장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먼저 실망부터 떠올립니다. 답답하다, 느리다, 외국인 눈치를 본다, 좋은 기업이 있어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 이런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시장은 오랫동안 저평가 논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국 주식이 싸다는 자랑이 아니라 시장이 어떤 이유로 기업의 본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기업도 분명히 있고 숫자만 보고 덤비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과도한 불신에 눌려 있을 때는 자산 가치와 현금 흐름은 탄탄한데도 관심을 못 받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간에서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모두가 쓰레기라고 말할 때 정말 쓰레기인지 아니면 먼지가 덮인 보석인지 구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무조건 황금의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조건 외면하는 땅이라고 해서 씨앗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비관하는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구려 소음 속에서 진짜 가치가 있는 자산을 가려내는 태도입니다. 한국 당국도 기업가치 재고와 시장 저평가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착각이 아니라 제도적 논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 사야 합니까? 바닥에서 사야 하지 않습니까? 폭락이 완전히 끝난 뒤 들어가야 안전한 것 아닙니까?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현실에서 시장의 정확한 바닥을 맞히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싸게 사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 사거나 반등이 시작된 뒤에 뒤늦게 쫓아 들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 즉 적립식 분할 매수입니다.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격이 높든 낮든 내가 정한 원칙대로 씨앗을 계속 심는 겁니다. 이 방법은 미래를 예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마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 즉 감정 때문에 타이밍을 망치는 실수를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적은 수량을 사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많은 수량을 담게 되기 때문에 긴 시간으로 보면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식의 핵심은 시장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차트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능력 없는 사람의 대체제가 아니라 감정 많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적립식 분할 매수는 하락장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손실을 피하게 해주는 절대 공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포 때문에 원칙을 내던지는 치명적인 실수를 줄여주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라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결국 복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리를 대단한 마법처럼 말하지만 정작 복리가 가장 힘을 발휘하는 조건은 화려함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복리는 초반에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을 만큼 답답한 시간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처음 1년은 느리고 3년은 애매하고 5년은 지루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별거 없네. 그런데 진짜 차이는 그 뒤에 생깁니다. 복리는 시간이 충분히 누적된 뒤부터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눈덩이는 초반엔 작은 돌멩이 같지만 굴러갈수록 커집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넣고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다시 흔들릴 때도 원칙을 유지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자산이 노동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속도로 커지는 구간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 전에 포기한 사람은 늘 같은 출발선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복리의 핵심은 높은 수익률을 예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조금 넣고 내일 흔들리고 모레 포기하는 사람에게 복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이어도 오랜 시간 꾸준히 이어간 사람에게 복리는 결국 시간의 편이 되어줍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포 때문에 자신의 과수원을 스스로 불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은 가격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는 사람은 같은 장면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남들이 도망칠 때 왜 어떤 사람은 움직이는지,
왜 남들이 끝났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씨앗을 심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들은 특별한 미래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쉽게 나를 배신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본능보다 시스템을 더 믿는 법을 익혔을 뿐입니다. 돈은 감정이 많은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시장은 겁먹은 사람의 자산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구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뉴스 한 줄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만들어 놓았느냐입니다. 내 노후 자금은 어디에 있는가? 내 자산은 정말 시간을 먹고 자라고 있는가? 나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원칙을 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흔들릴수록 더 원칙에 가까워지는 사람인가? 결국 부의 격차는 정보의 격차보다 구조의 격차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쌓아주는 내 노후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방치해둔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잠든 돈인지 일하는 돈인지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시장이 무서울수록 하루에 10번 앱을 열어보는 습관보다 정해진 날에 자동으로 투자되게 만드는 구조를 먼저 만드십시오. 가격의 소음보다 내 원칙의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비싼 명품 하나를 사는 기분은 며칠이면 흐려지지만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경험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소비는 순간의 만족을 주고 끝나지만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자유를 돌려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잠깐의 흥분이 아니라 나중에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삶이라면 오늘 바꿔야 할 것은 종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공포가 올 때마다 도망치는 손가락이 아니라 공포가 와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수없이 흔들릴 겁니다. 앞으로도 급락은 오고 뉴스는 더 자극적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또다시 끝났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흔들리는 대중 속에서 조용히 자기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 마지막에 다른 풍경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통계와 데이터, 그리고 시장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전달일 뿐,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매수매도 권유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는 일 또한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보다 원칙과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에 더 크게 웃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지독하지만 분명한 부의 원리를 혼자만 알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공유하시겠습니까? 손해보는 투자를 멈추고 흔들리는 본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조 위에서 자산을 키우고 싶다면 지금부터 행동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비옥한 정보의 땅을 먼저 선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롭고 더 현실적인 통찰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낼 방법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